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피부보스 피알랑 김용석입니다. 원장님, 지금 주베륵 맞으신 지 얼마 됐죠? 저 한 달? 한 달 됐죠? 저희가 지금 보세요. 확실히 뭔가. 좋아졌죠? 네. 주베륵에 대한 영상은 그 전에 영상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댓글에 주베륵이나 주베륵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피부에 대한 사항들을 좀 많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주 1회에서 2회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그때 제가 또 그 답변을 직접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.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.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데가 눈밑이라든지 팔자라든지 꺼져 있는 부분에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 볼륨을 채우려면 결국은 주베륵 볼륨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볼륨을 사용을 하면 요 부분만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?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. 자,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. 자,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시술 중에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고 전 세계에서 붐이 됐던 시술, 바로 필러죠. 자, 필러는요, 그 자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딱 채우는 목적으로 시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팔자가 생기면 팔자를 채우고, 눈밑이 생기면 눈밑을 채우고, 이렇게 뭔가를 약간 채우는 목적으로 시술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만 들어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. 주베륵 볼륨은요, 그 시술이 들어갔을 때 볼륨도 물론 형성을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부분 이외의 옆부분도 조금씩 시술이 들어가줘야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주변 조직들의 성격들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좀 탄력 있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되죠. 채울 때는 채우는 것도 물론 넣지만 그 주변을 같이 조금 시술을 해줘야 훨씬 더 그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. 그래서 주베륵 볼륨 같은 시술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만 딱 선택해서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, 예를 들어서 내가 눈밑을 하고 싶다면 눈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눈 주변의 전체를 골고루 깔게 하고 그 눈 주변 그 부분만, 꺼져 있는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양을 써서 살짝의 볼륨업을 더 시켜주면 옆에서는 당겨주죠.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서 피부가 되게 탄력도가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조금 더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. 특정 부분에만 시술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 옆부분을 최대한 마치 설명을 드리고 좀 범위를 넓게 시술하는 걸 좀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그렇게 해야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결절 때문에 저 너무 무서워서 이거 시술 못 받을 것 같아요,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고분자 물질이, 처음에 폴리머라는 형태의 고분자 물질이 10여 년 전에 한국에 도입이 됐을 때 PLLA, 그러니까 L타입의 폴리락틱 애시드가 처음 도입이 됐었죠. 사실 그 당시에는요, 이게 너무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피부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주는 물질이 있어 너무 신박한 거지. 솔직히 그렇잖아요. 채우는 것만 해도 되게 보기가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내 피부로 대체가 된다고? 너무 좋은 거야 이게. 자, 그래서 그런 시술들을 처음에 이제 하게 된 거죠. 문제는 시술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모든 인종의 모든 그런 상황에 다 특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. 자,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게 정립이 조금 되기 전에 우리가 뭐 수화하는 방식이라든지 놓는 양의 주입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막 조금 더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아요. 초창기 때는 그런 교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꽤 많은 분들이 결절에 대한 이슈가 초창기에 꽤 있었습니다. 결절이 생긴 것들이 좀 무서워서 그냥 저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. 자, 그 이후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. 최대한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잡고 문제를 안 생기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해왔고,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, 저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결절에 대한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 그런 시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. 요즘 그래서 엄청 많이 또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근데 사람들 인식은 어때요? 옛날에 결절에 대한 트라우마, 결절에 대한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. 분명히 나도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?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, 요즘에는 훨씬 더 이런 수화 방법들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
마찬가지로 주배력 볼륨이나 주배력 역시 요즘에는 수화를 미리 하고 상당히 충분한 양을 수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각 병원마다 약간의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주배력 볼륨을 맞고 난 뒤에 결절이 생기셔서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예전 같은 경우는 결절이 생겼으면 그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이 주배력이나 주배력 볼륨으로 혹시라도 결절이 생긴 분들의 경우는 시술을 좀 하면 금방 이것들이 좀 분해가 돼서 깨지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.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주배력을 할 때 cc당 몇 개 이렇게 이야기하고 총 얼마를 믹스하는지 한 병당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. 한 병에 5cc를 희석을 해서 5cc를 주는 것, 그다음 10cc를 희석해서 5cc를 주는 것, 15cc를 희석해서 5cc를 주는 것. 자, 결론적으로 볼 때는 5cc는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양은 한 병이 들어갔냐, 반 병이 들어갔냐, 3분의 1병이 들어갔냐, 완전 다른 개념이죠. 이 주배력이나 주배력 볼륨은 안에 파우더로 되어 있어요.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. 얼마만큼 희석을 하던 그 가루가 들어가는 양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. 예전에는요, 결절에 대한 이슈들도 있었고 걱정도 되게 많았고요. 좀 더 많이 데이터들로 이제 우리가 실험 결과들을 하다 보니까 조직에 스트레스를 가장 덜 줄 수 있는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막 최적화된 농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희석을 했을 때 훨씬 더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덜 하면서 점점 그 볼륨에 대한 효과들을 점점 극대화시키고 하는 효과들이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저는 그 희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희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양 그 자체는 한 병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은 10cc를 희석해서 10cc만 넣어줬으니까 그렇게 붙지 않아. 표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15cc를 넣은 경우는 5cc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. 물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더 붓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가루 양은 동일하지만 붓는 양에 대한 생기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두 번째는요, 저는 좀 희석을 하면서 제가 시술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, 제가 시술할 때 골고루 깔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단위당 들어가는 주사량이 골고루 깔다 보면 아주 균일하게 넓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싹 빠졌을 때 아주 균일하게 그 조직에 다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주사량을 적게 해서 당장의 부기를 해결하기보다는 주배력 볼륨이라는 시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효능을 점점 더 극대화해 나가는 방법이다 보니까 좀 더 그걸 더 빠르게 반응을 보이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희석량을 조금 많이 해서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하고 나면 조금 붙는 부분들이 있죠.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리식염수만 믹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여러 가지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을 조금 넣습니다. 레시피를 조금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넣다 보니까 미백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톤이라든지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생기가 돌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같이 저는 주사를 조금 믹스를 하는 편이고요. 실제로 그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난 뒤에 그런 물 성분들은요, 어쨌든 들어가 있다가 다 빠져나가죠. 근데 문제는 하고 난 뒤에 좀 붓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그건 보통 당일에서 한 3일쯤 지나면 그 붓기는 빠집니다. 왜냐하면 물은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한계가 있죠. 자, 그래서 되게 빨리 빠지는 분들은 3, 4일, 오래 가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까지도 가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다 빠지고요. 한 10% 정도 남습니다. 10%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그 경과를 보고 다시 또 재시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주배력 볼륨 같은 시술들은요, 당장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한 달 뒤에 들어가고 난 뒤에 조직의 반응의 결과들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한 번에 뭔가 탁 끝내는 시술이 아니다 보니까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교정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약간의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도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보면서 또 교정하고 교정해 나가면서 점점점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가는 그런 시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. 자, 통증은요, 주배력과 주배력 볼륨은 시술하는 방법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자, 주배력 같은 경우는, 제 같은 경우는 좀 손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하고요. 주배력 볼륨은 저는 캐뉼라, 아주 깊은 뭉툭한 걸로 깊게 마치 필러 하듯이 전체를 깔아주는 방법의 시술을 쓰게 되는데요. 단순하게 크림 마취로만 하는 병원도 있고,
저는 호흡 마취를 또 같이 또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 마취 그 자체가 또 통증을 상당히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호흡 마취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긴장도를 좀 떨어뜨려줘요. 그래서 엄청 되게 긴장하고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호흡 마취를 하면 되게 좀 다운되거든요. 다운되면서 점점점 마음이 좀 편해지고요. 그 다음에 약간 졸리기도 하고 살짝 잠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, 통증에 대한 정도가 거의 못 느끼시는 분, 아예 못 느끼시는 분들, 시술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. 환자분도 편하고, 저도 이렇게 환자분들 편한 걸 봐야 시술이 편하게 할 수 있지, 막 되게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시술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또 어떤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, 다른 시술들과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해야 될 때 이런 수면 마취를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병원들까지, 이 마취에 대한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시술 그 자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좀 소유를 하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 시술 받을 때 좀 편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정말 제가 진료실에서 지금 이 이야기한 4가지를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.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직접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이해가 잘 되셨나요? 자, 오늘 내용 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